저는 여러분 이 쓰는 인간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특강에서 또 한 세 쪽, 네 쪽 정도를 같이 읽어볼 건데 그냥 오늘 읽어볼 부분은 어떤 측면으로 좋냐면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진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야, 책 한 권 읽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따뜻해질 수가 있을까?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병원에서 일기를 쓰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쓰는 인간 인생 특강 21번째 시간이고 22번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쓰는 인간은 이미 이제 특강을 우리가 20강 넘게 같이 했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 로랜드 알렌 작가님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 이거 집필하는데 10년 걸렸다니까요. 10년. 여러분 10년이면 어떤 시간이냐면은 대학교 4년 다니고 석사 2년 하고 박사 4년 해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그러면서 이 책은 번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손성아 번역가님께서 번역을 너무 아름답게 잘해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뉴요커에서 선정한 2024 올해 책이에요. 그다음에 글로브 앤 메일이라는 캐나다 매체에서 2024에 선정한 100대 도서고요. 그냥 끝판왕 책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필독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었을 때 지난번 정치인 얘기도 그렇고 여러분 쓰는 인간에서 훌륭한 정치인의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책이 퍼져나가죠. 일단은 좋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똑똑해지고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같이 읽어나가죠. 그 플러스 알파는 진짜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일기를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써주신 거예요. 어디서? ICU. 여기 ICU는 이제 집중 치료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일단 정상이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한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대부분은 의식을 잃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10일을 입원하든 20일을 입원하든 막 심각한 경우에는 막 몇 달을 입원하든 그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나는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맸기 때문에 어때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나는 이때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입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천사. 이분들은 진짜 천사예요, 천사. 내가 이 사람의 일기를 이 사람이 오늘 어땠는지 대신 짧게 써줘야겠다라고 환자 일기라는 걸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 일기는 어떠냐? 환자 일기는 심리적 회복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험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환자 삶의 질 회복, 특히 우울증의 시작을 예방하는데 환자 일기가 유용함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났다고 해서 내가 이 ICU를 이 집중 케어를 받는 거에서 ICU가 아마 인텐시브 제가 정확하게 이게 뭐의 약어인지 까먹었는데 인텐시브 케어 유닛 아마 요런 걸 거예요. 아무튼 집중 치료를 받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병이 극복이 되고 위험한 상황을 넘어섰다고 해도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왜? 트라우마가 엄청 무섭거든요. 거기에 입원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내 삶이 삭제됐어. 그거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사실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원래 우울증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 일기를 보면은 특히 우울증 시작을 예방하는데 환자 일기가 유용함을 증명했고 또 다음 걸 읽어보면은 존스는 몸소 경험한 결과를 취합 정리하면서 환자에 대한 일기 작성이 PTSD 발생 확률을 60% 이상 낮추고 약보다 좋아요. 뭐가? 환자 일기가. 공황 발작, 플래시백, 악몽을 예방하며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필수 용품인 백지노트의 비용이 적게 들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거를 써주신 간호사분들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좋은 어떤 사례거든요. 집중 치료실들이 하나둘씩 이 관행을 채택했다.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는 결국 북아메리카에서도 당연히 연구 문헌에 나온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통계 자료를 대리라고 예상하면서 나는 상대를 설득하는 세일즈 피치가 뭐냐고 물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는 딱 7단어로 대답했다. 그 일기를 갖고 있는 환자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북아메리카에도 퍼뜨려야 돼서 이거의 효과를 말할 수 있는 세일즈 피치 한 문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그거를 직접 경험해본 환자랑 얘기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환자에 이게 해당되는 혜택이잖아요. 이 환자 일기에. 근데 또 여기에 되게 가슴 아픈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치료실 ICU에 있으면은 어떻죠? 로즌을 치료한 의사 중 한 명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그 병, 이건 코로나예요. 그 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차 한 잔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맡은 한 환자가 대화가 가능했는데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에게 말해주었다. 로진과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 가운데 42%가량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환자 일기는 가치가 있다. 이미 그 환자가 죽었는데 환자 일기가 뭐가 가치가 있지? 진짜 이거 읽고 저는 약간 눈물 날 뻔했거든요. 생존자들만큼이나 유족들도 그 진가를 알아보고 고마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렇게 뭐 창밖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자를 그런 상황 코로나 때는 아마 병원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가족들도요. 그렇죠? 그럴 때 내 가족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고 시간이 지났고 결국에는 너무 안타깝게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말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가족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 일기가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 있게 해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유족은 환자 일기에 적힌 사랑하는 이가 받은 돌봄의 기록을 읽으면서 위로받는다. 또 본인들도 환자 일기를 쓸 수 있는 경우 감정을 표출하는 안전 공간이 생긴다. 나를 눈물 짓게 할 정도로 절절한 작별 인사를 쓰는 가족들도 있답니다. 라고 존스는 말한다. 그는 일기장을 그 주인의 관에 넣었다는 가족들도 알고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그렇죠? 정말 뒤에 또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손성아 번역가님이 진짜 번역을 아름답게 잘해주셨어요. 이 책은 번역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책인데 이 정도로 번역이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덴마크 병동의 바늘과 관 틈에서 탄생한 환자 일기의 기원은 실험이나 거대 제약사, 국제회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것은 고문의사나 외과의사, 일반 의사들의 발명품이 아니었다. 간호사들이 고안한 것이었다. 일상용품을 다루는 목적에 맞게 바꿔 제일선의 직접적인 풀뿌리 해법의 완벽한 전형으로 만든 것이다. 즉 실용적이고 연민에 기반하고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저렴한 그러니까 환자 일기는 노트만 있으면 되고 태도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간호사들은 노트 작성의 새로운 장르, 즉 수혜자는 기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치료적 일기를 발명했다. 평범한 지면을 희망과 공감과 연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였다. 이런 거 여러분 다시 읽어야 돼요. 문장이 예술이잖아요. 노트 여러분 노트의 존재감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있나 별로 없죠. 평범한 노트의 지면을 희망과 공감, 연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잖아요. 백지가 뭐예요?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데 간호사가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뭔가 호전이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았어요. 이런 거 써주면서 진짜 그렇게 적혀간 내용이 내 가족을 위로해주며 우울증 발생 확률도 낮춰주고 너무 좋죠. 그렇죠? 이는 수백 년이 된 이 발명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신 응용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비에른 입센 박사나 헨리 나센 교수와 달리 덴마크 간호사들의 이름은 관련 문헌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숨은 영웅들이죠. 숨은 영웅들이. 이걸 대표해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박사님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를 쓴 이 환자 일기는 이 간호사분들이 적어준 건데 그분들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로랜드 알란 작가님이 이걸 다 알려주는 거죠. 저는 진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이 진짜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자료 조사를 한 건가. 그러니까 10년 걸렸겠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환자 일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술
책을 읽어보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편지 쓰기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서 명명을 하고 쓰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는 마음의 기술에도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기술도 같이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필독서는 다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